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463호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규칙이 1999년 제정되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2014년도에 개정되었으나 적용 범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와 시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연결 허가 시 업무 담당자와 민원 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평택시장의 관리청인 시 관할 구역 안에 상급 도로와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가 조례에 적용됩니다.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도로 등의 연결 허가 절차 기준 및 금지 구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그 밖의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야? 하나 또 있잖아. 네. 교통유발. 의안번호 제7-464호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조례 규칙 개선 사례 50선 정비 대상으로 교통유발금 경감 요건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와 별지 3, 4호 서식을 전체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호 별지 1호 및 제2호 내용 중 통공관리인과 관련 문구를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의 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도로 연결 허가 시 혼란을 주고 있어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 등 입법 내용이 정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제정은 필요하며 주요 내용을 보면 제정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로 등의 연결 허가 절차 기준 및 금지 구간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법 제52조에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도로에 한하여 제정한 것은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완화 조항은 우리 시는
1번 국도의 경우 일반적인 국도 제한 속도가 시속 80km가 아닌 시속 60km로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최소 기류를 약 30% 내외로 완화한 조항 등은 적절해 보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조문 내용은 우리시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였고 상위 법령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 등 주요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요건에 관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에 대한 정비 대상을 법제처의 개선 방안과 관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현행 조례 제10조의 통근관리인 선임에 관한 조항은 수용차 유일제,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수립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선임하는 내용이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경감 요건의 근거 없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 대상을 정비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양경석 의원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도나 이제 그런 걸 만들다 보면은 이제 2차선에서 이제 뭐 우리가 4차선으로 이제 많이 확장을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2차로였을 때 이제 그 진출림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이제 거의 농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농지들이 또 뭐 이렇게 성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예전에 진입도로가 유명무실을 해제다 보니까 그냥 진입로 안 해놓고 도로만 해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그 농지나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열어줘야 되는데 공사할 때. 근데 어떻게 됐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좀 열어주는데 예, 예. 도에서 하는 사람은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보면 또 맹지가 되고 또 거기다가 또 그게 뭐 접도구역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개발행위 때 또 이제 개발행위 때 어떻게 됐던 네, 그런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요걸 이제 그 도로와 이제 다른 도로에 연결에 관한 규칙이 이제 국토부에 있는데 이게 좀 시속 80km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대하게 잡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 30% 정도로 우리가 완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공단 진입로를 하나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총 한 120m, 180m가 가감속이 확보가 돼야 감속, 되네. 가속 그 테이프까지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속도도 뭐 경찰청에서 뭐 일괄해서 뭐 한 60km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가 관리하는 이제 국도하고 동지역에 이제 국도는 시가 관리하려면 지방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도 예를 들면 뭐 팽성 같은 데 4차로 이렇게 내고 그런 데는 우리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적용을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완화해 그러면 주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진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4차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든 이제 접도구역도 형성돼서 그걸 뭐 어떻게 됐든 개발행위일 때 진출로가 없어졌어. 진이면은 이제 그 면지역이기 때문에 그 경기도 조례를 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면적이 국도 같은 데는 또 국토교통부 그 조례를 근데 그 진이라는 게 규칙을, 뭐 네. 진이면이 뭐 계속 진이면도 네. 아니고 진이면로다가 뭐 성북도 아니 이제 지금 법으로
이제 그 우리 뭐 세계동이라든가 일본 국도면 세계동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뭐 송탄동이라든가 이쪽은 동지역은 국도지만 이제 관리청이 평택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조례를 정할 수 있고 그럼 이 조례에서는 면 단위는 몇 단위는 이제 경기도 몇 단위 지방도는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도록. 근데 이 지방 근데 경기도 조례가 그 국토부 그 규칙하고 하나도 틀린 것 없이 똑같은 규정이 굉장히 좀 더 강화됐어요. 강화된 거죠. 그래서 저희 시는 이제 좀 요걸 민원인들이 뭐 이게 법 봐서는 해줘도 될 것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한다. 실질적으로 뭐 속도도 이제 뭐 80km, 60km 줄여놨고 그래서 한 30% 정도 그 비율대로. 같아서 비를 줄이실 거예요? 네, 예. 그 줄이는 그런 주 내용이 있는 것은 국토부 그 저기가 다 똑같고 그 내용이 이제 30% 정도 가가면서 차선을 줄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견 제시를 해야죠. 그게 뭐 우리 평택에 있어 면 단위라고 그렇다고 동 단위라고 그렇다고 아니, 이런 거를 법에- 아니 도로라는 것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법에 어느 지역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산시 경계에서 진이면 쪽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지금 지금 이제 뭐그 팽성 쪽에도 그렇고 이제 그 고덕 쪽도 그렇고 이제 그게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법에 의해서 행성은 읍이잖아요. 읍도 안 되는 거고. 읍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동지역 옛날에 이제 평택시나 송탄시 지역만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가 된 지가 20년이 이제 통합된 지도 이렇게 넘었는데 그건 알아. 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아니 아니, 그렇다고 뭐 면 단위라고 이걸 저기 하고 아니, 이제 상위법을 따르려고 그러면은 근데 농로 같은 것은 그 3m씩 이렇게 해줘요. 해주는데 그런 건 농로는 아니 농로는 상관이 근데 없는데 이제 개발행위 할 때 이제 개발행위 문제- 할 때 예, 예.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5대 그러니까 한 대충 그 우리가 그 시설로 따져봤을 때 한 1000평방, 200평방미터당 뭐 그 근생지역이 주차 한 대잖아요. 5대 미만은 그 6m 이렇게 하고 이제 그 R로 있잖아요. R로 3m만 하면은 또 중요 시설에 대해서만 그게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300평 미만 근생 시설 같은 것은 한 6m 이제 하고 3m 그왜 R로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은 허가해 줍니다. 면 단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에서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더 추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돼, 그거 갖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이제 그 뭐 어떤 면적을 늘린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휴게소나 주유소 이런 것은 뭐 거의 뭐 여기 지금 현재 180m로 돼 있죠. 180m. 그래서 한 120m로 줄여줍니다.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예. 불합리하게 예. 보는 게 많잖아요. 예. 그것만 줄이더라도 엄청난 네. 일이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이걸 아니 면 단위는 안 되는데. 이제 시장이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는 이제 시장 권한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완화해주자 이제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건 좀- 큰 법에 예를 들어서 국도 뭐 여기서 아니 이제 우리가 군도 아니고 시인데 이제 앞으로 50만 원을 버는 시인데 그 면에 산다고 그래서 그 면은 계속 그렇게 뭐 개발되지 말고 있어야 그게 아니고 이제 도로관리청이 예. 법적으로 이제 그 동지역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 국도나 지방도도. 아니 지금도 그쪽에는 인허가권. 방치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면지역 읍면지역은 그 국토부 장관이 근데 이제 유지관리 누가 해 지금?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잖아요. 저희 의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법에서 이 조례를 이제 정할 수 있게 한 그 배경은 이제 도시지역이거든요. 동지역은 이제 도시지역이거든. 그러면 그 아니 동지역의 어떤 그 실정에 맞는 그게 아니고 이제 예, 의원님 그걸 이제 말씀은 왜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 아니, 그게 이렇게 아니고 편리하게 우리가 그렇게 법이 하는 이제 거거든요.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기 이명 같은 때문에. 경우에도 도시계획 지역이 있잖아요. 내 쪽 있고 외 쪽 있잖아. 근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돼 있다든가 주상공은 여기서 이제 제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되는 데는 그러니까 근데 거의 없죠 그게. 그게 지구단위 행대가 어디 뭐가 있어? 네, 없지. 주상공. 뭔가 법을 개정해서 이제 뭔가 터치 창법을 쳐내지 그래. 법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희만 개정하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개 지자체에서 국도에 대해서 이제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회도를 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안 받으려 그러다 보니까 도농복합시는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제 송탄시 당시는 시에서 관리했고, 그래서 평택시는 시에서 관리했고, 이제 오리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도농복합시는 이제 과거대로 동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관리를 하고, 면지역에 대해서는 이걸 서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인수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국도 같은 건.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 뭐 도로 확장하려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게 예. 지역 지금 이제 양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기 속된 말로 억울하지 않으려면 면제를 나와서 하려 는 얘기하면 결론은 그죠? 아니 근데 뭐, 아니 근데 이제 대관이 땅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청국장님도 잘 예, 알다시피 예. 우리가 어쨌든 1980년도까지는 예, 예. 다 군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81년도에 뭐 송탄시 되고 86년도에 평택시 되고 읍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면 단위에서 동으로 다 바꿔준 거야. 평택시나 이제 송탄시 거기는. 그리고 군 단위로 남았던 데만 읍하고 면만 남은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통합이 됐어. 워낙은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요 다 면이야. 그래서 이제 면이고 송탄은 평택읍만 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저기 지금 문제가 지금 아까도 이제 우리 저기 최종환 의원님하고 얘기했지만 뭐 내기 초등학교 뭐 취임하시자마자 뭐 6교에 뭐 이거 비가림 시설 해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뭐 국회에 가서 건의하고 뭐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 같았으면 진작했을 텐데 또 그거 우리가 만약에 우리 돈 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기들 시설물이라고 허가받고 해라 그래요. 허가받고 자기들 시설 기준. 그러니까 또 허가도 잘 안 해주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근데 양면이 지금도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우리한테 시설물 관리 이전을 지금 다 이제 해주잖아. 지금 보니까 정보 조직 개편한 거 보니까 하천도 아마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하천도 저기 환경부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고 조직 개편에 보면은 도로도 이제 아마 이제 이 국토관리청을 없애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도 아마 이제 그 지방에다가 지방 정부에다가 인원하고 이렇게 주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그거 되면은 뭐 이제 그런 지금 그럼 우려하는 게 이제 또 없어지고 법 그러니까 이제 제정도 그런 게 해야- 지금 네.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한 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면단이라고 해서 일본국도도 뭐 진입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오다 보면 이제 진입면 끝나면 바로 이제 송북도 네, 예. 이다 보니까 거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요 기준, 요 점용하는 기준도 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네. 거기는 계속 뭔가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평택의 초입인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됐든 일단 이제 또 그쪽이 농업진흥 지역이 그러니까 조금 그게 송북도만 넘으면 또 진흥구역은 아니잖아요. 예, 생산높이잖아. 예, 바로 붙어 있는데. 그렇죠. 옛날에 이제 양쪽에서는 이제 세교동이나 이제 이쪽 송탄동 이쪽은 이제 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그게 뭐 조직이 바뀌는 건 바뀌는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택시가 이제 뭐 도농 복합 도시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뭐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뭐 별도로 면이나 읍은 뭐 별도로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예. 근데 이제 아마 체계를 바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기구도 바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법에서 이제 저희가 위임받은 도로법에서 위임받은 그러면 이제 그 규정은 지금 현재 국토부 것을 경기도나 똑같고 그래서 국토부 것을 여태까지 적용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 시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인하가 할 관리하는 도로는 우리가 좀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속도도 과거에 뭐 90도 아니 80 시속 80km로 해가지고 이런 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또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한 30% 줄여서 그러니까 완화해 이게 주는 2차선이었을 때는 그게 뭐 접도구역이나 아니 접도구역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뭐 개발 행위라도 그냥 예, 바로 예. 저희가 허가가 났었는데 이걸 이제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맹지가 됐고 또 이게
그런 과감차선 같은 경우에도 2차선이었을 때는 좁아도 되는데 네. 4차선에다 보니까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땅을 진출을 낼 수가 없는 코너 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입니다. 그 속도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교차로 영향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속도에 따라. 근데 지방도 같은 거 우리 그 진이 같은 경우는 뭐 50km로 해놨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옆에는 또 다리가 있어서 네. 또 거기서도 또 안 되지. 네. 또 코너머리라 또 안 되지. 이제 속도에 따라서 이제 교차로는 이제 이 차가 통행할 때 이제 가시권이 이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토부에도 한번 네. 같은 지역인데 이걸 다 면단이나 또 이제 동단이라고 해갖고 하고 그러면은 면단위는 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동단위는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면 단위도 이제 저 38국도 같은 거 전용 허가 받으려면 수원국도에서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8 그런 거는 다 이제 그렇게 받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 관리는 우리가 안 해요. 아, 땜빵 같은 거 누가 해요? 아 수원국도에서. 민원이 있는데 아 그 수원국도에서. 우리가 그거 저기 우리가 이제 시급한 거 이제 아니 시급한 거는 우리가 하잖아. 아니 이제 뭐 저기 엄청난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연락을 하고 선조치를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제 제설 작업도 저희한테 염화칼슘 좀 주고 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업무를 전부 다 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전부 다 이거 제설 창고 짓고 다시 하는데 왜 그냥 기구 없어질까봐 없앤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아 그럼 다시. 일본 국도 같은 경우에도 요것은 경기도 이인국도입니다. 요것은 이 아니 그런 게 안 맞는 거 어떤 거는 뭐해서 이임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예. 아 요것은 국토부가 경기도에 또 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상판 같은 거 여기 저 진이교 같은 거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한 겁니다. 그거. 경기도 이임국도. 지금 교차로도 그렇게 되면은 그저 개발액이 150m 줄어드는 거예요? 교차로 요양권에서 상관없죠 이거 하면? 교차로 영향권은 별로 상관이 별 차이가 별 차이 없고요. 주 저기가 이제 그 가감석 차려 보고. 그럼 지금 이제 이게 우리도 이제 그 삼남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동막 있는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송탄 IC까지 네. 가 이제 거의 주변이 이제 그 녹지 저기 해갖고 거의 맹지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이제 도시과 일인데요. 뭐냐면 아니 이제 국장님은 거기도 있었잖아.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녹지 해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망가지 않았다네. 그래서 이제 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 무질서하게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저기 녹지를 보통 뭐 10m 이상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 10m가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도 가가지고 우리는 5m만 해달라 그때 아마 5m로 제 기억에 결정난 것 근데 같습니다. 5m 했는데 그걸 지금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하여간 목적이 이제 그 목적이 뭐 개발행위지 뭐. 아니 목적이 도에서 이제 그 완충 녹지 그 설치 목적이 네. 그 대로라든가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시설을 그 근데 도시계획 우리가 결정할 그런 때. 거를 할 때는 네. 그래도 기존에는 진출이 용이했던 건데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거기다 이제 풀어주는데요. 예전에 이런 거 갖고. 아니 그쪽에는 그때는 개발행위 그쪽이 네. 땅이 용도 목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뭘 개발행위를 해야만이 그걸 뚫어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모르고 아무 행위 안 했으면 그냥 다 묶어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게 이제 그 도시계획 아니 그, 그럼 보상을 해주던지. 그 이제 녹지 보상을 그 녹지과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근데 하고 거기 있습니다. 지금 보상 안 했어요. 거기 하나. 그 오래된데 지금 뭐 안중 쪽에 지금 뭐 저쪽에 안중 오거리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매년 예산 세워서 아니, 거긴 좀 도심 지역이고 그렇지만 지금 그쪽 IC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여기도 이제 거기 하나도 안 했잖아. 여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거 해주면서는 옆에 좀 뜯어주나? 뚫어주는 건 이제 그냥은 안 해주고요. 어떤 뭐 지금 농장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개발행위요 하면 농장로가 있다든가 그럼 그 진입은 그건 허용을 해줍니다. 있다고? 지금 근데 뭐 그거 현황 도로가 있으면은 현황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현황도가 예.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안 해주죠. 이제 그게 완충녹지 그 설치 그 지정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행이 되면은 이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 했으면은 기존에 있는 거는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 기존에 뭐 기존에는 진출입이 다 돼 있죠, 뭐 다. 돼 있는데 예, 예. 향후 진출입로가 지금 도심 지역 같은 데는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찻길에서 바로 보도면으로 통과해가지고. 아, 주상공은 네. 제 주상공 그러면은 제 14조에 보면 해당 변속 차량의 공사 시행, 그러니까 그냥 공사를 시행하고 또 신규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적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공사 시행 14조에 보면 공사 시행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변속 차로를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과를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출입을 위해서 모든 시설의 변속 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한다 했잖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내가 이제 공장을 하나 짓는다. 그럼 진출입을 하려 그러면은 그냥 하지 말고 먼저 가감속 차로 이런 걸 시행을 하고 해야 안전하다 그 뜻인데요. 사전에 그러니까 진출입 가감속 차로를 확보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냥 들어가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차가 그냥 공사를 그것부터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해라. 가감속 차선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해라. 그렇죠. 대개들 그거는 상황의 공사 현장 여건에 맞춰서 그 해면서 하는 거죠. 해면서. 그걸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먼저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이고 저기 그냥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면 이제 사고가 차량 같은 게 있으니까 위험이. 공사 수미를 가감차로부터 먼저 해놓고서 해라. 예, 그런. 근데 그거는 자꾸 현장 여건에 따라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게 병시는 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이건. 완전히 중공을 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는데 네. 현장 여건에 따라서 기존에는 둘에서 공사하고도 나중에 뭐 주변 상해 동의 문제 이런 거 여건 때문에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먼저 해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그런데요, 이건. 같이 허가 나가는 건데요. 뭐. 아니 허가는 그렇다고 쳐요. 네. 근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 차량이 진출입을 하려 그러면은 예, 여기 이제 표준 조례 아니걸랑요. 예. 이제 차가 들어가려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들락날락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예, 들어가는데 감속 차선부터 만들어 놓고서 일 시작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 이게 표준 조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표준 조례. 그리고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거 마냥 예. 여러 가지가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요게 이제 도하고 국토부 이제 지침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특히 변속 차로의 최소 길이는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거가 지금 표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지금 길이를 확보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이 이상을 확보를 해는 상관없는데 이 이하를 확보를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뭐 교통연구원하고 국토부하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리고 이제 일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평방미터당 보통 근생가 이렇게 차 주차 안 되잖아요. 5대 정도 면 이제 5대까지는 이제 뭐 그냥 R 이렇게 꺾어진 데 R만 R만 하시는 하면 걸로. 허가해도 그러니까 300평 정도의 근생 시설은 크게 뭐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상공 지역은 또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0조를 지금 삭제를 했는데 예.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가 행위를 하면서 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버렸다고 지금 판단을 되거든요. 그러면 경감받을 수 있는 부분, 만약에 통근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향후는 경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저기 경감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조항에 이제
이 예를 들면은 뭐 이 영선 관리 이제 부서에서 보통 이런 걸 합니다. 이제 총무부서나 네. 그런데 이제 그간에는 누구를 또 지정을 해서 해임이 되든지 변경이 되면 7일 내에 이제 신고를 다시 해라 그랬는데 네. 또 이제 법적인 또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고요. 네. 두 번째는 또 그 사람이 하루에 이 통근 관리인으로서 근무 시간은 이제 100분의 25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실효성이 좀 저기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그 통근 관리인이 자기가 활동한 거를 이제 기록으로 좀 남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로서 솔직히 뭐 저기 서류를 내도 확실성이 없고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어떤 구체적인 막 이런 기준을 만들어다 보니까 일본 뭐 기업체나 이제 이런 관리에 대해서 너무 또 이제 우리가 행정의 어떤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예. 과거에는 이제 표준 안으로 이렇게 해라 그래놓고 부처에서 이제 규제 개혁 그 안내라는 게 이제 요 찾아서 요거 내놓고 지자체도 이거 이제 뭐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한 군데도 없죠. 지금 여지껏 서류상이나 형식적으로는 그 신고인이 지정이 돼서 이제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부담금 저 감면 그런 증빙 자료를 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작성을 해놓은 건지 거기 밑에 있는 직원이 해놓은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명목상에만 돼 있기 때문에 10조는 그렇다 치고요. 2조 사항 같은 경우도 10조에 맞춰가지고 교통수요 관리를 수행할 통근관리 선임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교통량만 갖고 하겠다. 지금 그 내용인데 네. 그럼 감축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감축계획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내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 네. 뭐 특정한 어떤 그 관리자를 지정을 안 하더라도 네. 이 부분에서 감면을 받고자 원할 때 네. 예,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승용차 이제 10부제를 이행하느냐, 이제 5부제, 2부제, 그다음에 통근 차량 이용 이제 또 휴무제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그 자체 이제 회사별로다가 하면서 이제 뭐 체킹도 되고 또 직원들 또 주차장도 좋고 그러니까 좀 뭐 부제를 이용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체크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많은 금액이는 아니지만은 예, 부담금 그 산정된 중에서 일부를 좀 조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저 뭐 저 대형 마트나 이제 그런 쪽인데 한 뭐 2천만 원에서 나온다면은 뭐 약간 뭐 많이 최대한 이제 다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이 감면 신청을 해 들어왔을 경우 한 20% 정도가 이제 감면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제 그 해당되는 게 뭐 이것도 뭐 서부 지역 같은 데는 이제 홈플러스 하나 뭐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교통 이걸보다 그 대형마트 뭐 그만 얘기인데 요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상복합 건물들 그 앞에 그럼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제 그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부담금 이제 감면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동지역하고 이제 읍면 지역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저 동지역은 이제 전체 면적이 한 1,0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3,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이 부가를 정상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특별하게 뭐 이런 그 저기 감면 조항은 아니고 통근 관리인하고 연관된 그런 쪽에서는 일부 약간 감면 조항이 분산됐습니다. 이 지금 주상복합 때문에 교통 그 저기 뭐 정책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뭐 주차 시설 그 문제도 이 특히 서동이 역전 가는데 보면 이게 밤에 예. 그 도로변에 세우니까 그 중앙선 침범에 들어가고 그 사고는 누가 책임지는 거? 일단 뭐 저 중앙선 침범한 사람이 저기 있는데 먼저도 갈 길이 없는 걸. 예, 먼저도 이제 김재근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요. 이제 송탄에 이제 그 교통지도계하고 또 우리 저희 본청의 대중교통과정에서 일단 프랑카드를 좀 걸고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밤에. 지속적으로 좀 강화를 좀 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추세일 것 같습니다. 예. 도로에 이 하차선을 막아놓기 이게 중앙선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양방에 이제 거기가 달랑 또. 예, 집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요. 이제 출장소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셔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대중교통과 직원들을 이제 파견을 시켜서 같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그 저기 일방 통행 같은 거 대중교통과에서 하나?
그 이제 거기하고 이제 경찰서 이제 그 심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이익이 좀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